경신 중 3학년 학생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첫 시간으로서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 1년 수업 전에 일단 온라인 수업을 개학을 했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때와는 다르게 시간표가 과학 A, 과학 B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두 분이신데요. 먼저 과학 A라고 되어 있는 시간표에는 선생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시간 중에 3시간을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학 B라고 되어 있는 시간표에는 김진식 선생님이 들어가시는데 1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식 선생님은 지금 요 3, 6, 8단원을 하게 되는데 요 3, 6단원이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 단원을 하게 되시고요. 그 다음 8단원은 과학과 기술 관련해서 교양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일주일에 3시간을 들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맡은 단원이 1단원, 2단원, 4단원, 그 다음 5단원, 7단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1, 2, 4단원은 1학기 때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5, 7단원, 요 단원을 우리가 2학기 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1단원은요. 화학 수업이고요. 화학 단원이고, 그 다음 요 2단원과 7단원은 지구과학 단원입니다. 그 다음 요 4단원과 5단원은 생물 단원으로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로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교과서 차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평가인데요. 자, 평가에 가장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치르느냐, 그 다음 온라인 개학 전에 나갔던 과제는 그럼 수행평가에 들어가게 되느냐, 뭐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그거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 개학을 하고 나면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오프라인 개학 시기가 언제 될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학이 많이 늦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수행평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해서 변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변수 때문에 오프라인 개학 시에 자세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개학과 상관없이 이 지필평가는 반드시 학교에서 실시를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학기, 2학기 모두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중간고사는 6월 초, 그 다음 기말고사는 7월 말에 치를 예정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시기는 나중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평가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과학밴드에 안내를 했다시피 A4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4 파일이 뭐냐? 비닐이 들어있는 40매, 비닐 40매짜리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차곡차곡 수합을 하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 A4 형태의 과제를 제시를 하면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선생님 저는 프린트가 없어서 프린트가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그 형태도 자필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필로 적어서 A4 용지에다 적어서 차곡차곡 차례대로 A4 파일에다가 수합을 해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학 후에 오프라인 개학 시에 검사를 반드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또 이때까지 했던 이 과제를 한 번 더 검사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밀리지 말고 과제를 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건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과서에 밑줄치기, 그 다음에 핵심 내용 체크,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뭐 요런 내용들 체크를 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과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 뭐 출석 체크 플러스 과제 제출 형태로 선생님이 확인을 할 테니까 반드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녹화 영상만 본다고 그냥 시간만 헛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필기를 해가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하겠죠? 필기도구가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필기도구 갖추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프라인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작년에도 썼었는데요. 있는 사람 반드시 또 필요하니까 버리지 말고 준비를 해두도록 합니다. 색연필 12색, 그 다음에 네임펜 12색짜리 요거 한 세트씩 준비를 하고 나중에 그래서 조별 활동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니까 추가 준비물 요것도 반드시 준비를 좀 해놓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안내할 내용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될 내용들인데요. 자, 일단 온라인 수업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에티켓 반드시 요거는 지켜줄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뭐 출석 대충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할 거니까 반밴드에 반밴드에 시간표대로 수업 내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내에 반드시 출석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표 상에 그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시간 지나서 못했는데요. 지각했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매시간 과제, 뭐 우리가 학교에서는 4시간 수업 과제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온라인 수업 때는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선생님도 그렇고 너네들도 그렇고. 그래서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그 과제를 반드시 수업 시간마다 과제가 당연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꼼꼼하게 읽어서 과제 제출 방식에 따라서 좀 따라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출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파일 형태로 활동지를 선생님이 첨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자필로 작성을 해서 A4 파일에다가 수합을 반드시 해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 요거 뭐냐? 설문지 형태로 선생님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퀴즈 형태로 선생님이 또 출석을 체크를 하고 과제를 체크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니까 반드시 게시글을 꼼꼼하게 좀 읽어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전에도 선생님이 밴드를 통해서 과제를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게 되는 온라인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지필평가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밀리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제를 꼼꼼하게 했던 사람들은 한동안은 조금 편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나 언제 확인할지 몰라서 좀 미뤄놨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수업 시간 빠르게 진행될 테니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강조를 하셨겠지만 반드시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찍어서 올리시는 것도 있고 콘텐츠를 또 링크를 걸어서 뭐 제시를 하시는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요. 모두 절대로 유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유포가 뭐죠? 돌리는 거죠. 뭐 공유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무단으로 배포를 한다거나 다 불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저작권법, 그 다음에
불법으로 유포했기 때문에 내 거 아니고 남의 거 훔쳐가지고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난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반드시 학생 본인한테 있다는 거, 그거 명심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주의를 하고 일단 뭐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교과서 내용 잠깐 차례 한번 보고요. 1년 동안 배울 내용이 뭔지 자, 제목 한번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먼저 미리 그 교과서의 차례 부분을 찍어서 지금 올렸습니다. 자, 교과서 과학 3 보면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 한 장 표지 넘기고 하나 넘기고 2개, 3개를 넘기면 요거와 똑같이 생긴 차례 부분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지금 차례 부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어떤 선생님과 수업을 하게 될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하고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동안 만나게 되는 단원이 뭐라고 했죠? 요 1단원 하고요. 그 다음에 요 2단원, 그 다음에 요 4단원. 요게 지금 1학기 때 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요 1단원이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지구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요 4단원은 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자, 요렇게 1학기 때 진행이 되고 그러면 과학 B는요? 자, 요 3단원이죠? 요게 B 선생님, 김진식 선생님하고 배울 내용인데 요게 이제 물리단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기말고사 범위 대충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좀 감이 오나요? 자, 그러면 이제 김진식 선생님하고 배울 부분은 요렇게 반씩 중간 기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배울 내용은 일단은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중간고사가 조금 밀릴 수도 있어서 1, 2단원 요게 지금 중간고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4단원이 기말고사쯤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자, 근데 이제 요 중간에 좀 범위 조정을 해서 조금 바뀔 수도 있으니까 대강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때는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냐? 요 이제 5단원하고 7단원 선생님하고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김진식 선생님하고는 요 지금 6단원 요게 이제 B 선생님, 김진식 선생님하고 배우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한 반쯤 중간쯤에서 중간 기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의 범위는 5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 7단원이 2학기 기말고사쯤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원이 그럼 더 남아있는데 자, 그럼 8단원은요? 지금 요거는 이제 김진식 선생님께서 범위를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요 8단원 요것도 지금 B 선생님, 김진식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자, 요거는 지금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이라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될 거니까 일단은 그 2학기 그 시기를 보고 시험 범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례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과학 수업 우리 작년에 했다시피 여기 지금 보면 실험과 관련된 안전 및 주의 표시에서 우리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눈, 그 다음에 의복, 뭐 손, 그 다음에 화재 주의, 뭐 유리기구 도구 주의, 그 다음 전기 안전, 그 다음에 약품 주의, 그 다음 부식 주의, 인화물질 주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수행평가할 때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수행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주로 우리가 실험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실험평가를 하게 되면 과학실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선생님 지금 필기가 이래서 그런데, 숙지를 하고,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교과서 전체를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1단원 들어가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단원 표지입니다. 선생님하고 항상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일단은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표지를 먼저 봅니다. 표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소단원으로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공부할 때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뭐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열매가 어떻게 열렸는지, 뭐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나뭇잎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보고 나서 이걸 합치려고 하면 이제 분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가지치기를 잘 하고 분류를 잘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우고. 자, 우리가 1단원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소단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아이고, 선생님이 지금 요거 하는 게 조금 서툴러서 그런데, 자, 그냥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단원 내용입니다. 1단원은 크게 지금 소단원이 3개가 있죠. 하나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변화. 자, 요 물질의 변화는 우리 앞에서 그때 3월달에 과제를 내서 알겠지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물리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2가지의 차이가 뭐냐 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린 중점적으로 화학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적으로 변했다는 거는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그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반응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학 반응. 그런데 일일이 이거를 우리가 글씨로 이렇게 한글로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호로 표현을 해서 어떻게, 어떤 물질이 만나서 어떤 물질로 바뀌었더라 라고 표현하는 형태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 그걸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을 봤더니 그 물질의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 규칙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봤는데 뭐 규칙 3개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얘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단 규칙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이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에너지는 물질이 뭐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분해시킬 때도 필요한 힘이기도 한데 크게 2가지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서 남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또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1단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단원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3학년 과학은요. 자, 선생님이 계속 질문을 좀 할 겁니다. 어떤 질문을 맨 처음에 하게 될 거냐. 자, 이 단원과 관계된 1학년 때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과 관계된 내용 중에 2학년 때 배웠던 게 뭐니? 라고 물어볼 겁니다. 큰일 났네요. 다 까먹었는데, 그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제시를 좀 하면서 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랑 합쳐서 왜 이 내용이 3학년 때 나왔느냐 요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3학년 때는 과학을 전체적으로 종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솔직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2학년 때 배웠던 내용, 3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정말로 새롭게 배웠던 내용 있었나요? 새롭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 왜 없냐? 초등학교 때 언급을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고 나서 종합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종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종합하고 나서는?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진행을 하죠. 고등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그럼 또 새롭게 배우는 건가요? 새거?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만 보태지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과학 잘 종합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는 쉽게 과학을 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선생님 과학 학원 가야 돼요. 선생님이 2학년 때 뭐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죠? 왜? 시험 누가 낸다고요? 학교 선생님이 낸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되죠? 그럼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키포인트를 집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다는 거 별표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요것만 잘 나중에 정리를 하면 시험 잘 칠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선생님 저는 학원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쉴래요. 안 됩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학교 선생님이 시험 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생님 말을 반드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물론 친구들마다 미리 저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과학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 밑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다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만큼의 높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 높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선생님이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2학년 때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고 수업을 잘 들어봤던 애들은 느끼겠지만 선생님은 A이면 B이다를 가르쳐 줄 때 중간중간에 A는 A-라서 그래서 A-이기 때문에 B-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B-가 돼서 전체적으로 대문자 B가 된다.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해주는 작업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놔주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징검다리 놔줄 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잘 따라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가 점점 촘촘해질 거고 그러면 사다리 올라가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러면 어느새 과학 실력은 점프해서 이 위에까지 너네의 실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 말 집중 잘 해서 잘 따라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단원 들어가기 전에 1학년 때 뭐 배웠니? 2학년 때 뭐 배웠니? 라고 먼저 질문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1단원이 화학 반응이라 그랬죠. 그러면 혹시 2학년 때 화학하고 관련된 단원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요? 자, 혹시 기억이 납니까? 원자라는 얘기 했던 기억?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원소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자라는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더라? 화학식. 그래서 화학식 적어봤던 기억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을 적기 전에 또 뭐를 배워서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나는 원소 기호.
요거죠. 그죠? 원소 기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소 기호를 응용해서 화학식을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원소 기호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늘은 수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2학년 때 요거 한번 봤었을 겁니다. 자, 요게 뭐죠? 자, 뭐 영어로 막 아이고 그죠? 자, 뭐 periodic table of elements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요거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원소 기호가 많은데 왜 이거를 원소 기호표라고 하지 않고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지금 요게 지금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은 지금 이 주기율표를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요 네모난 식빵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씹어 먹은 것 같은 푹 파인 형태의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를 그리려면 예쁘게 그릴 것이지 왜 이렇게 중간에 씹어 먹은 것처럼 원소 기호표를 만들어 놨느냐? 자, 여기에는 아주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면요. 자,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뭐 숫자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1, 2, 3, 4, 5, 6, 7 해서 18까지. 이렇게 세로줄, 지금 세로줄을 대표하는 숫자가 써 있는데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가족의 구성원은 다 다르지만 자, 한번 다른 가족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집 가족이랑 다른 가족을 비교했을 때 우리 집 구성원들은 왠지 다른 가족하고는 뭔가 성격이 좀 비슷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표에서는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애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간단하게만 나타낸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줄여서 지금 103번까지의 원소 기호만 나와 있는 표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 103번 해서 여기 지금 쭉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건 요 끝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118번까지.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학 교과서에 110여 가지의 원소 기호가 있다라고 원소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지금도 발견이 더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물론 전문가들은 이거 다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작년에 이제 앞반 수업했던 애들하고 뒷반 수업했던 애들하고 원소 기호 외우는 방식이 조금은 달랐을 텐데 자, 지금은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뭐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노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외우면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하기가 좀 좋은데요. 자, 일단 보면요. 요 H라고, 자, 일단 원소 기호는 어떻게 표현하죠?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알파벳 대문자가 겹친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한 글자 더. 한 글자를 쓰든 두 글자를 써도 상관없는데 대문자, 소문자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수소, 하이드로젠이라고 해서 기호를 H라고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견된 요 앞에 번호, 두 번째에 나오는 요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2번이네. 얘는 이름이 헬륨입니다. 그랬더니 첫 글자 H가 똑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H, 그 다음 소문자 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랑 비슷하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첫 글자를 기억을 하면 원소 기호 외우는데도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우리 한번 일단은 20번, 20번째까지 나오는 애들은 좀 필수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됐던 애들. 자, 여기서 어디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오늘은 보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오는 애 Li, 리죠. 그래서 얘 이름 뭘까요? 리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작년에 나눠줬는데 버리지 않았다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버렸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과학 밴드에다가 참고 자료로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원소 기호 정리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거를 프린트해서 이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BE, 배네요. 그럼 첫 글자 뭘까요? 배겠죠? 그래서 이름 베릴륨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한 글자짜리 애들은 한글로 우리 과학자들이 이름을 조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단 B, 보론이라는 애고 한글로는 우리가 붕소라고 합니다. C는요, 카본이고요. 우리 자주 볼 겁니다. 탄소인 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N이라고 표시하는 얘는요, 우리가 니트로젠이라고 해서 질소, 요거 나중에 뒤에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O, 산소입니다. 굳이 다시 원소기호 반복하는 이유는요, 또 나오니까요. 그죠? 그 다음 F는요, 플로린이라고 해서 그냥 플루오린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푸푸푸. 그죠? 그 다음에 Ne, 네온이네요. 그 다음에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Na, 자 영어로는 소듐인데요. 아이고, 소듐인데요. 우리는 얘를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소듐이라고 할 것이냐, 나트륨이라고 할 것이냐, 지금 이름에 대해서 요새 논쟁이 좀 많은데, 아직은 우리는 교과서에 나트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Mg, 마그네슘, 뭐 이렇게 조금 쉽게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AR도 있었죠.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L이 먼저 나오죠. R 해서 얘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SiC, 여기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리콘 아니고요. 모래 성분입니다. 규소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P, 포스포러스라고 해서 얘 이름 인이고, 자꾸 이게 켜지네. 인이고요. 그 다음에 S, 황입니다. 아이고, 지금 손 때문에 그런데, 황이고요. 그 다음에 Cl, 클로린, 영어로 그렇고 우리는 염소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R, 그죠? 그래서 아르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K. 자, K도 그렇고 CA도 그렇고 둘 다 시작은 칼입니다. 그죠? 칼 이렇게인데, 자, 좀 헷갈리는데 요것도 순서대로입니다. 한글 순서라고 생각하세요. 한 개짜리는 리얼, 칼륨이고요. CA 두 글자짜리는요, 칼이긴 한데 COC 나중에 나오죠? 칼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정도, 요 20개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잘 나오는 애들 몇 개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FE. 자, 우리 좀 다른 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FE. 예. 아이런, 철입니다. 그 다음에 Ni. 니켈입니다. 뭐 요거는 그래도 조금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조금 더 잘 나오는 거 요거 갑시다. Cu. 편의점 아니죠? 구리. 그 다음에 ZN, 징크에서 아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구리 밑에 보면 두 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애인데요. 구리 밑에 AG, 얘 누구였죠? 은입니다. 실버고요. 그죠? 은. 그 다음에 AU, 얘는요, 금입니다. 나중에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으면, 자, 요 구리 밑에 은이고 금이죠? 자, 메달 색깔입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요 순서가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 옆에 보면 HG라는 애가 있는데, 머큐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 누굴까요? 수은입니다. 수은. 자, 여기는 지금 까맣게 되어 있죠. 유일하게 금속인데 액체로 된 금속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이고요. 옛날에는 요거 온도계로 수은 온도계가 있었는데 요새는 요게 워낙에 중독성이 강해서 요 지금 수은 온도계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실에도 수은 온도계는 지금 밀폐된 상태로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앙금 생성 반응했을 때 두 가지 더 얘기를 했었습니다. BR 혹시 기억나나요?
브로민이라고 했던 애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그 밑에 있는 I, 얘가 더 자주 나왔죠. 아이오딘. 그래서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만나면 노란색 앙금을 많이 생성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불꽃 반응 색깔 또는 뭐 그런 얘기할 때 뭐 리튬은 빨간색이었고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뭐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래서 리튬이랑 구별을 하려면 뭐 스펙트럼을 또 선 스펙트럼 찍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그죠? 그 다음 바륨, 황록색.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불꽃 반응 색깔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로줄, 요 줄에 위치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때 뭐 있었죠? 구리, 요거 청록색 불꽃 반응 띈다. 뭐 요거 정도 우리 1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소기호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원소기호를 토대로 우리가 자주 쓰는 화학식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화학식으로 화학 반응 언급을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럼 화학 반응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뭐 한다 했죠? 물리변화, 화학변화 정리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고 또 나머지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오리엔테이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